눈부신 성공의 빛 아래 가장 깊은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딸의 화려함에 가려져 한 집안에서 이름 없는 소품처럼 살아가던 장모와 사위. 딸이 비운 차가운 빈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독한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못한 갈구였을까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뒤늦게 귀가한 딸에게 들켜버린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산산조각난 가족의 신뢰.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죄악이 되어 돌아왔을 때 남겨진 두 사람 앞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지독한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가장 따뜻해야 할 식탁 위에서 피어난 가장 비극적인 금기, 사랑이라 믿었던 지옥의 결말입니다. 지훈 씨의 날카로운 힐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집은 비로소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을 장식한 올해의 기업인 트로피와 눈이 시릴 정도로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성공을 박제한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와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완벽한 무대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이름 없는 소품들에 불과했습니다. 자네 왔는가? 주방 한 구석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 앞에 서 있던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지훈 씨가 입고 나간 실크 코트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예약해둔 미슐랭 레스토랑의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된장찌개와 식어버린 고등어구이가 놓였습니다. 지훈이는 오늘 많이 늦는답니다. 해외 바이어랑 미팅이 길어진다네요. 제 목소리는 넓은 거실을 한 바퀴 돌아 공허하게 제 귓가로 되돌아왔습니다. 지훈 씨의 빈자리는 늘 이토록 서늘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장모님은 대답 대신 수저를 놓으며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형광등 불빛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훈 씨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뒷바라지해온 훈장 같은 흔적이었지만 정작 그 성공의 단맛에서 그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애썼네. 오늘도 그 차가운 사무실에서 고생 많았어. 그녀의 시선이 제 피로한 눈등에 머물렀습니다. 지훈 씨조차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저의 고단함이었습니다. 찌개 냄새가 거실의 값비싼 디퓨저 향기를 지워버린 즈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숨소리를 듣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내가 아니라 제 앞에 앉아 묵묵히 밥을 떠넣는 이 여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피했지만 식탁 밑으로 흐르는 지독한 외로움의 농도는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소리 없이 차오르는 물결 같았습니다. 식탁 위의 정적이 무거워질 때쯤 저는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천박한 냄새가 난다며 질색하던 투명한 초록색 병이 대리석 식탁 위에서 이질적으로 번뜩였습니다. 한 잔 하시겠습니까? 내 물음에 장모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는 대신 찬장에서 짝이 맞지 않는 투박한 유리잔 2개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이 아끼는 크리스털 와인 잔들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네도 참 지훈이가 알면 질색할 텐데 오늘 밤은 지훈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집에 주인이 없으니 잠시 숨이라도 쉬어야죠. 잔을 채우는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첫 잔은 단숨에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자결감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망설임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 위로 평생을 억눌러온 고단함이 서서히 배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갈수록 저 높은 곳만 보더군. 네 가지 발밑에 깔린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에게 저는 그저 사회적 지위를 완성해주는 배경지 같은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이 집에서 무엇을 먹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견디는지 그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빈 잔을 채웠습니다. 술잔이 거듭될수록 지훈이라는 견고한 벽은 희미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서로에 대한 기묘한 연민이었습니다. 장모님 손 많이 상하셨네요. 무심코 내뱉은 내 시선이 그녀의 거친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의 성공을 위해 수만 번의 걸레질과 설거지를 견뎌낸 손. 내가 그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을 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내 손등 위로 그녀의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네 손도 참 차갑네. 마음이 시려서 그런가 보지.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마디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갈구였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냈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요동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결코 이름 붙여서는 안 될 위험한 동질감이었습니다. 유리잔 끝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파동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발밑에서 흐릿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못 들어가. 호텔에서 바로 미팅 장소로 갈게. 엄마는 거실 청소 좀 신경 써줘. 다정한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주일령처럼 우리 사이의 정적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라기보다 자신의 존재가 지워진 자의 허망함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일까? 밥을 짓고 옷을 빠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살결은 차가웠지만 그 아래 흐르는 피는 누구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보았던 똑같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사회적 거울은 이미 지훈의 무심함 속에서 갈갈이 찢겨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은 것은 버림받은 두 개의 영혼뿐이었습니다. 자네,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나? 그녀의 물음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이름, 정희.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며 달아 없어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희 씨, 금기를 깨뜨린 내 부름에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내 허리를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벼랑 끝에서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집안을 감돌던 서늘한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변했습니다. 지훈의 성공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도 달콤한 반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찾아 허겁지겁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맛이었고 지독한 갈증 끝에 마시는 독배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의 온기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거실 벽면의 가족 사진 속에서 지훈이 무표정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선마저 외면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선을 넘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느리고도 집요하게 저희를 잠식해왔습니다. 지훈 씨가 없는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저희만의 은밀하고 위태로운 낙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지훈 씨는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스케줄을 읊어대고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고 차가웠지만 이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녀가 저희를 그림자로 취급할수록 부엌에서 제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는 장모님 아니 정혜 씨의 손길은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자네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정혜 씨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넥타이를 매만져줄 때면 지훈 씨가 사준 값비싼 실크 넥타이가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올가미가 주는 질식할 듯한 쾌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훈 씨가 비운 거실에서 소리 죽여 웃었고 그녀가 남긴 성공의 잔해들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하찼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예고 없이 찾아와 저희를 핥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예고 없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울리는 소리에 저희는 용수철처럼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정희 씨는 부엌으로. 단 몇 초 만에 저희는 다시 이름 없는 사위와 어머니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어휴, 집안 꼴이 왜 이래? 엄마, 내가 청소 신경 쓰라고 했잖아. 지훈 씨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제 외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정혜 씨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술기운과 열기로 아직 가시지 않은 정혜 씨의 발그레한 뺨.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더워서 그렇다.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지훈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래.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어? 가서 내 가방 좀 정리해줘. 오늘 정말 피곤하니까. 지훈 씨의 명령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쌓아 올린 이 낙원이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훈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향한 욕망보다 더 큰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연민뿐만 아니라 들킬지도 모른다는 짐승 같은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서서히 서로를 올가매는 독이 든 밧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훈 씨의 혁신 기업인 상 수상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고 호텔에서 열리는 뒤풀이 파티 때문에 외박을 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가 거실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그 향기를 지우기 위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거실 한복판, 지훈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저희는 엉켜 있었습니다. TV 속 뉴스에서는 지훈 씨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로의 살결에 탐닉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성공에 대한 비겁한 복수이자 소외된 자들이 부리는 마지막 사치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는 정혜 씨의 목덜미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지옥이야, 자네. 저 아이의 그림자로 사는 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띠띠띠.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도어락이 열리는 기계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미처 몸을 떼기도 전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엄마, 당신 여기 있어? 호텔 에어컨이 너무 세서 머리가 아파서 그냥. 거실로 들어서던 지훈 씨의 목소리가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조명 아래 반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엉켜있는 남편과 친어머니를 본 지훈 씨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화려한 트로피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지훈 씨의 목소리는 비명보다 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을 지나 자신의 어머니인 정혜 씨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입 닥쳐. 지훈 씨의 비명이 거실 벽면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정성스럽게 화장한 얼굴 위로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 의해 가장 추잡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더러워. 당신들도 이 집도 전부 다 역겨워. 지훈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겨울의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트로피 조각들과 저희가 비운 술병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할 수도 지훈 씨를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갈구했던 온기의 대가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파멸이라는 이름의 낙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지훈 씨의 성공도 저희의 비밀스러운 사랑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살을 깎아먹으며 버텨온 두 괴물의 공허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집은 이제 더 이상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점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거실 벽면을 채웠던 가족 사진은 떼어내진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고 화려했던 가구들 위로는 희뿌연 먼지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통지서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수고조차 아까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오물이라도 치우듯 저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자네, 밥 좀 먹게. 정혜 씨가 힘겹게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전처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아늑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지른 추잡한 범죄의 현장을 상기시키는 역겨운 비린내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서로를 안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훈 씨가 사라진 순간 저희를 묶어주던 그 뜨거웠던 갈망도 함께 식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지훈 씨라는 태양 아래서 소외된 자들이 서로의 체온을 빌려 추위를 피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왜 그랬을까요? 제 물음에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 빈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거친 손등은 이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지훈 씨의 무너진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녀 역시 제 얼굴에서 자신이 파괴한 딸의 인생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먼 타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저희는 서로를 유령처럼 외면했습니다. 사랑의 도피를 꿈꾸기엔 저희는 너무 늙었고 이미 영혼이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지훈 씨의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전보다 더 차갑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빛이 밝아질수록 이 집 구석에 처박힌 저희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정혜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마른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지훈아. 그녀의 낮은 흐느낌이 적막한 거실에 파동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지는 순간 저희는 다시 그 지옥 같은 밤의 기억 속으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살아서 지옥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되어 매 순간 자신의 추악함을 확인해야 하는 형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저희의 반란은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채 서로를 갉아먹는 비극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빈 잔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박제된 것처럼 고여 있었습니다.